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네, 2020학년도 살레시오 중학교 2학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 마지막 날이 1월 15일이죠. 졸업식과 종업식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요.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았다는 사실 인지하면서 그렇게 수업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해야죠. 인사할까요? 안녕 살레시오. 안녕 시무님 하고 인사를 해줬겠죠. 네, 이어지는 원격 수업입니다. 벌써 1년의 끝자락인 12월 둘째 주입니다. 등교일을 100일도 채우지 못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또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유행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어제는 1차 유행 이후로 처음으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계속 이제 서울에서도 250명, 260명이 최초로 넘는 그런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고 개인적인 방역 수치 잘 숙지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또 나오네요. 예. 세계적으로는 화이자라는 회사가 나오죠. 그리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 코로나 관련 백신들이 쏙쏙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각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랑 3천만 개 정도를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규칙을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은 모양인데 악을 잡을 선이 악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제약회사 관계자 정부 보건당국에서 도덕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죠. 코로나를 항체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걸리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했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아무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또한 세면하고 손 씻기 늘 이렇게 어느 장소에 이동하고 나면 세면하고 손 씻는 거, 그리고 음식점에 가더라도 그냥 바로 음식을 손으로 만져서 먹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나오는 것도 또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특별히 가지 않는 것, 다중문화 이용시설 이용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매일 온도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2단계 격상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확진자 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영상 한 편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버스 정류장에 계신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세요.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 제 모습을 보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요즘 좀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다 같이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거리두기를 지킵시다. 보건복지부. 예, 잘 보셨죠? 또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특별 수업을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진작에 좀 했었어야 하는 수업이긴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이버상 SNS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지털
이 디지털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신대륙,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신대륙 7번째 대륙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대륙 안에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업을 지속적으로 몇 차시에 거쳐서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수업을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죠. 5대양 6대주라고 배웠어요. 신부님 어렸을 때 5대양 6대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고 이 나라의 그 안에 5대양 6대주 안에 들어있는 나라겠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이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바로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4차 보면서 더 켜지게 됐죠. 그리고 매체 다양성이 생겼습니다. 3차 혁명, 산업혁명 안에 사이버 대륙은 눈에 보이는 실제처럼 탄탄하게 세상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지내면서 더 큰 기반을 만들었어요. 매체 다양성도 만들었고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대륙으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대륙으로서 그렇게 5대양 7대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버 대륙을 형성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이버 대륙 안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미디어 안에, 미디어 매체 안에, 미디어 매체 안에 그냥 갇혀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대륙을 만들었지만 도리어 그 대륙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고 미디어에 온전히 빠져버려서 실제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죠.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루를 사이버 대륙 속에서 시작해서 사이버 대륙 속에서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온전히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우리 세상은 실제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실제하는 두 손과 두 발을 땅에 딛고 체험하면서 지내는 세상인데 너무나 가만히 아침에부터 일어나가지고 실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이버 대륙에 들어갔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다시 또 잠자리에 드는 이런 사람들, 잠을 또 안 자고 인터넷 게임 중독돼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지만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계속 나중엔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더 커질 겁니다. 이게 더 확장이 될 텐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 구분을 해야 하는 되는데 경계를 잃게 돼서 혹시 이게 같은 그림, 같은 원을 형성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것, 이게 가장 큰 걱정이고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대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륙은 버려서는 안 되죠. 사이버 대륙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버려야 돼. 인 게 아니고 버려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가시로 위의 그림자처럼 교집합에 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커지는 교집합 속에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간성. 디지털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있는 게 아니고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뉴스 기사에 이런 게들이 나와요. 컴퓨터 월드라는 곳의 기사인데요. 여기 혹시 궁금하시면 이 기사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릿말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의미를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7번째 대륙, 사이버 대륙이죠.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제7의 대륙인 사이버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대륙인 신대륙 안에서 나는, 과연 우리는,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제목입니다. 신대륙 안에서 살아가려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수업이 되겠죠. 네. 문제 제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 문제 제기, 신대륙, 사이버 대륙 안에서의 나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버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 사이버 세계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고 검색해 볼 수 있고 너무나 쉽게 발견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영상이 2개가 있는데요. 영상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업로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아서 구글 드라이버의 R집으로 압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구글 드라이브에 R집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R집을 풀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돼 있어요. A부터 쭉 되어져 있는데요. M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2개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놨으니까요.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것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물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물질, 안 좋은 것, 무슨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영상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1번과 2번.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을 것 같아요. 2번째인데요.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미디어 도구를 이용한 범죄 발생률이 청소년 사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어른들보다는 쉽게 미디어 도구에 접하죠. 왜냐하면 워낙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문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새로운 물건. 어른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 이거 뭔 말이야,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빨리 접근하다 보니 이것들이 필터링이 되지 않고 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악용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계정을 사고 파는 범죄입니다. 우리 학교 초반기에 우리 학교 중학교 1학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 있었었는데요. 계정을 사고 팔아서 무엇으로 쓰냐면 도박을 이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 이 안에서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 뭐 파냐 못 파냐 해서 협박을 해서 팔기도 하고 네 개를 받아면 게임머니 하나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계정을 받아서 파는 거나 아니면 나의 계정을 팔아서 파는 건 나의 신분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당당히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상 정보를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하는 거 필요해요. 나중에 기록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자신 계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SNS상 계정을 사고 파는 범죄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다운로드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주소는 업로드 시키는 그 파일, 이 학습터 파일 그 두 번째 공간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죠. 예전에 신부님이 수사님이었을 때 양성 받았을 때 초기 양성기에 있었을 때요. 양창호 수사님 작년에 계시던 양창호 수사님 초기 양성기에 있었을 때 그때 살던 나눔의 집 친구 한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소설을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저작권법에 관련되어져서 내게 아닌 것은 무조건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올리더라도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건 역시도 저작권이 해당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정보라든지 자산 이런 것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영상 또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막장 댓글이죠. 악성 댓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범죄 일으키는 거죠. 정신병적 증상.
조직병자 증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장 댓글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좋은 댓글을 써주는 것도 칭찬을 고려 춤추게 한다는데 꼭 비판만 할 필요가 있나요?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너무나 부정적으로 인신을 공격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댓글이 아니라 좀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던지는 댓글이 있잖아요. 관심과 금식 걱정. 네가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런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글이면 좋겠는데 왜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나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약함을 찌르면 물 수도 있겠지만 그 나약한 부분을 좀 더 보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 그 나약한 부정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서 그것들을 잘 열어놓고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장 댓글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사이버 범죄 중에 하나로 작용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살 문제도 암묵적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악성 댓글과 패드립 문제 요즘 패드립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문제 제기 또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불링 아시죠? 인터넷의 왕따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 김양기 나오는 영화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김양기가 죽거든요. 자살을 하거든요. 김양기가 이제 뒷조사를 하다 보니 생일 잔치에 자기 한 30명의 친구들 생일 잔치에 자기 혼자만 왕따가 되어져서 사이버상에서 친구 생일 잔치에 가치는 있지만 사이버상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괴롭힘 당하는 그러한 일들 사이버 불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사이버상에서 청소년 성범죄들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N번방 어찌 보면 N번방과 유사방을 많이 검거가 돼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10대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방이 되게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이버 폭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 친구의 정보를 내가 인터넷에 도용해서 막 올리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친구에게 주는 피해 어찌 보면 학교 폭력이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도박이죠. 단 1원이라도 내기를 하면 도박이에요. 내기에 관련된 내 자리의 위신이나 내 자리에 무언가를 하기 위한 내기,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한 내기, 이거 모두 다 도박이에요. 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벌어가서 일하는 사람, 그래도 그 땀의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냥 한 번에 한탕 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 실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스포츠 토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도박에 한번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하지 않을 생각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건 뇌 전두엽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영상 쭉 한번 보면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확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있어요. 뇌에 미치는 영향, 뇌가 약물 중독과 비슷하다. 스마트폰 중독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들 4개 영상을 잘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죠. 신대륙 사이버 대륙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범죄 선상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이버라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범죄로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인 거죠. 부정적인 것 아니면 긍정적인 것 나는 어느 길에 내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이속만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속을 키우는 건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현실 세계 안에서 내 자신을 굳건히 성장시킬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했던 함께 지금 이 시간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수업을 잘 듣는 것, 그게 바로 분명히 내 자신을 구간에 성장시키는 순간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피부로 느끼는 이 세계에서 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선택을 사이버 대륙안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여러분도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제기에서 그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특별히 나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접하는 나와 내가 접하는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매체 이용도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필터링을 제공하고 식별을 제공함을 통해 한 걸음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마 여기서 마치게 될 거예요. 현실 세계 안에서 내가 더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원격 수업이지만 힘차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